김도현 52.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출근, 보고, 퇴근, 술. 지하철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회사 건물 앞이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문서가 쌓여 있고 상사의 지적은 당연한 듯 날아왔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지쳐 있었다. 퇴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 근처 단골 선술집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기울이고 집에 돌아오면 깊은 대화는커녕 아내와 아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가끔 아내가 피곤한 목소리로 술 좀 줄여요라고 말하면 그는 짜증 섞인 웃음으로 대꾸했다. 그럼 뭐해? 일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찔렸다. 정말 나는 뭘 할 수 있는 걸까?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라고 진단했다. 의사는 휴식과 새로운 취미를 권했지만 도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답답하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도연은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회색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헌책방 앞이었다. 창가에는 먼지 쌓인 기타 한 대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빛바랜 현이 반짝였고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대학 시절 캠퍼스 밴드부에서 무대에 섰던 순간 관객들의 환호, 손끝을 타고 흐르던 떨림, 그리고 가슴을 벅차게 했던 기타 소리.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헌책방 안으로 향했다. 주인장이 이런 오래된 걸 왜 찾으세요? 라고 묻자 도연은 대답 대신 기타를 집어들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울린 첫 음은 서툴렀지만 마음을 이상하게 파고들었다. 도연은 결국 그 기타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오랜만에 현을 잡은 손끝은 금세 아팠다. 도연은 거실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코드를 잡고 음을 맞췄다. 손이 굳어 어코드조차 깔끔히 내지 못했지만 희미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당신 그게 뭐예요? 아내 민정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기타야. 그냥 연습 좀 해보려고. 갑자기 웬 기타예요? 또 술 대신 뭐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죠? 민정은 반신반의했지만 도연의 표정에서 조금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날 밤 손가락 끝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그는 오히려 뿌듯했다. 마치 잊고 있던 숨구멍을 발견한 것 같았다. 며칠 후 인터넷을 둘러보다 도연은 중년 밴드 동호회 모집 글을 발견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함께 음악으로 나이를 잊어요. 짧은 문구가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저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좋아요. 저희 다 또래예요. 오시면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 토요일 작은 연습실 문을 열자 드럼, 키보드, 보컬, 기타가 어설프게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직업과 나이를 뒤로한 채 단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모여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어색한 자기소개 후 기타를 매자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손가락만 기억나면 됩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잖아요. 그날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토요일마다 밴드 연습실에 가는 것은 도연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공허한 마음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조금씩 사라졌다. 처음엔 손끝이 갈라지고 음은 자꾸 삐끗했지만 함께 웃고 틀리고 다시 맞추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김 과장님, 이번엔 코드 바꿀 때 조금만 더 빨리 해봐요. 보컬을 맡은 정우가 웃으며 조언했다.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손가락이 굳어서 그래.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네. 연습이 끝나면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을 시켜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대부분이 40대, 50대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이의 경계가 사라졌다. 그들은 누구의 상사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저 밴드 멤버였다. 아내 민정은 남편이 기타를 들고 집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다. 퇴근하면 술 마시고 늘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기타라니 또 금방 관두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달랐다. 도연은 술자리를 줄이고 저녁엔 거실에서 악보를 펼쳐 연습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물었다. 아빠, 그거 진짜로 치는 거예요? 그래. 좀 어설프지만 해보는 거야. 너도 배워볼래? 아니요, 그냥 멋있네요.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멋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민정 역시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기타로 옛날 노래 한 소절을 뚝딱 연주하자 미묘하게 웃었다. 당신 그 노래 아직 기억해요? 우리 처음 연애할 때 자주 듣던 건데. 그 순간 잊고 있던 두 사람의 추억이 다시 피어났다. 동호회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랑 친구들 불러서 즐겁게 하는 자리죠. 리더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졌지만 동시에 설렘도 커졌다. 퇴근 후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늘었고 민정은 투덜대면서도 결국은 남편을 응원했다. 손가락 다치지 말고 공연 날 내가 가서 봐줄게요. 드디어 무대 날 작은 카페 무대 위에 선 도연은 관객석에 앉은 아내와 아들을 발견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민정의 표정엔 미묘한 뿌듯함이 배어 있었다. 첫 코드가 울리는 순간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곡이 끝나자 작은 공간은 큰 박수로 가득 찼다. 도연은 땀에 젖은 손으로 기타를 붙잡고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지난 수십 년의 회색빛 일상이 조금씩 색을 되찾는 듯했다. 공연이 끝난 뒤 아들은 다가와서 말했다. 아빠, 진짜 멋졌어요. 나도 나중에 드럼 배워보고 싶어요. 민정도 덧붙였다. 여보, 당신이 저렇게 무대에 선 모습 솔직히 처음 봤어요. 참 잘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회사 얘기, 술자리 얘기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음악, 무대, 앞으로의 꿈 같은 얘기들이 오갔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변하니 가족도 변한다는 사실을. 첫 무대 이후 도연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주말 연습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평일 퇴근 후에도 집에서 기타를 잡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다. 김 과장님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연애라도 하시나?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비슷한 거지 뭐. 음악이랑 다시 연애 중이니까. 예전 같으면 짜증으로 넘겼을 농담도 이제는 유쾌하게 받아칠 수 있었다. 우울과 무기력 대신 음악이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 몇 주 동안 연습에 못 나가자 다시 예전의 무기력이 스멀스멀 찾아왔다. 역시 나는 변할 수 없는 건가? 밤늦게 홀로 기타를 내려놓으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처럼 술로 도망치지 않았다. 도연은 스스로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기타를 잡으면 다시 살아나잖아. 그렇게 다시 연습실로 향한 날 멤버들은 환하게 반겨주었다. 김 과장님 올 줄 알았어요. 자, 자리 비워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도연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느 저녁 도연은 민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나 퇴직 후에 작은 음악 카페를 해보고 싶어.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말? 당신이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이젠 그냥 회사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음악이 내 삶을 다시 살려줬잖아. 그걸 나누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좋네요. 그 순간 도연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는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두 번째 무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관객도 많았고 긴장도 더 컸지만 도연은 이제 예전처럼 떨지 않았다. 첫 곡을 마치자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확신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구나. 무대 위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아들은 뒤에서 아버지를 카메라에 담으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최고야. 그 목소리가 기타 소리보다 더 크게 도연의 가슴을 울렸다. 회사, 가족, 음악.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자 도연의 삶은 전과 달라졌다. 업무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인생을 잠식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아들과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었다. 도연은 마침내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야. 그저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리듬을 잊지 않는 것. 무대의 불빛이 꺼지고
관객들의 환호가 서서히 사라질 때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타를 쥔 손끝이 아직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는 무대 뒤로 내려오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명예퇴직, 두려움, 우울 다 겪어봤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아내 민정이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다. 당신 정말 멋졌어요. 오늘 무대에서 제가 왜 당신과 평생을 함께했는지 다시 느꼈어요. 그 말에 도연은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다. 아들 준호도 무대 뒤로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은 진짜 록스타 같았어. 나도 나중에 아빠랑 같이 노래하고 싶어. 그 말은 도연에게 세상 어떤 상보다 값졌다. 새로운 길의 시작. 며칠 뒤 도연은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둘러보았다. 여기면 될까 작지만 따뜻한 무대 하나 놓고 커피와 빵, 음악이 있는 공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퇴직 후 막막했던 인생이 이제는 뚜렷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음악 카페 혹은 작은 공연장. 그것이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상징하는 무대임을 도연은 알고 있었다. 인생은 다시 흐른다. 늦은 밤 그는 베란다에 앉아 기타를 튕기며 속삭였다. 삶은 결국 연주와 같아. 같은 코드와 리듬이 반복되지만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노래가 되지.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새로운 멜로디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도연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내일을 향해, 두 번째 무대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마무리의 독백. 나는 이제 안다. 명예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일, 술, 무기력 속에서 무너져 가던 내가 기타 한 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만의 무대에서 남은 삶을 노래할 수 있다. 도연은 기타 줄을 마지막으로 튕기며 조용히 웃었다. 그 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다. 민정과 준호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도연은 확신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연주는 이제 막 시작이다.